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또 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제도 그리고 올해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다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얘기할 게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인데 네. 혹시 이번에 발표된 출산율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보셨죠? 네. 세계 꼴찌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더 심한 꼴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0.1명이 줄었더라고요.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 2분기에 0.75명이 됐고 이 추세면은 올해는 정말 연간으로 봤을 때 0.7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하면서 함께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 낳기 어렵다 네. 이런 부분도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제도를 소개해 드리지만은 어떤 아직까지 일반적인 소기업이나 회사 문화가 딱딱한 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워킹맘 분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예.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문화 개선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전에 네. 제도가 없었을 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만 이제는 맞습니다. 제도가 마련이 되더라도 네. 눈치를 보거나 혹은 불이익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지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출산휴가부터 한번 다뤄볼 텐데 언제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분들한테 당연히 부여가 되는 거고요. 총 90일이에요. 만약에 다태아 쌍둥이라고 하면 120일이 보호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90일이지만 출산 후에 출산일을 포함하면 무조건 46일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은 어떤 거냐면 예. 근로자의 신청 없이 바로 부여되는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여하지 않았다고 그 회사에서 이제 항변을 하시더라도 예. 전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통하는 네, 거고. 임신 사실을 알기만 하면 출산 즈음에 해서 출산 후에 46일이 부여되도록 부여되는 보호휴가입니다. 왠지 꼭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겉으로 티가 안 나서 임신한지 몰랐어요. 본인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 없습니까? 그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원래 이제 임신하시면 예. 당연히 이제 가셔야 되니까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 왜 발생하는 게 두 분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예.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신청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여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우리 이제 여성 임신한 근로자분들은 다 말씀을 해서 출산휴가를 가시게 되죠. 그렇군요. 출산휴가를 90일 동안 가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분들은 되게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네. 최초 60일에서는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 예. 회사에서 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분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60일간은. 네, 그리고 나머지 30일분은 최대 20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고용센터에서 다 지급해 주시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출산휴가 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일수가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180일은 시작하기 전에 180일이 아니고 예.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60일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염두에 좀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배우자도 출산휴가 있지 않나요? 며칠씩 쉬고 오는 경우 있던데요. 맞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아직까지 그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의 유급인 것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일 가능하고 네네. 전부 유급.
전부 유급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 아까 중소규모의 기업은 11월 유급으로 전부 그 지원해드리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네. 5일의 유급 의무를 부여해놓고 5일은 아하. 우리 배우자 출산휴가 가신 분이 고용센터에 그 신청해서 네. 받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상한액이 38만 2,770원이에요. 열흘에 이 가격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이 가격? 아니요. 5일분은 그러니까 10일 중에 5일은 회사에서 지급받으시고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상한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네. 그 하루 기준인가요? 아니면 5일 기준 뭐 전체 기준? 5일 전체 금액. 5일 기준. 네, 5일 전체 금액. 알겠습니다. 그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당연히 배우자 출산 휴가니까 이제 출산 후에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출산 후 90일 이내.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예술인, 프리랜서 그런 분들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출산 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그 제도권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있으셔가지고 뭐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그 유급 휴가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외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용보험에 다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이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간도 90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액 기준은 그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한액도 200이고 이제 하한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그 돈을 주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고용보험에서 이제 다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네. 네네. 그렇군요. 그 소득 이 밖에도 또 소득 활동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맞습니다. 급여가 지원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모성보호 조항이 가장 강화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실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제 180일을 도저히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이분들이 이제 출산했을 경우에는 많이는 못 드리고 월 50만 원씩 그 3개월에서 총 1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받으시려면 출산일로부터 출산 그 1년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뭐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산이고 이제 모성보호 강화하고 출산하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모성보호 조항 쪽은 엄청 아니면 뭐 강력하다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많이 강화돼 왔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육아휴직 제도인데 육아휴직 제도가 또 개편된 내용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올해부터 시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 3+3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이제 신설됐어요. 올해부터. 3+3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녀 이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현행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생후 1년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간은 100%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3개월 쓰실 거 아니에요. 1년 내로.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껏 통상임금의 80% 수준만 지급을 했는데 100%를 다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써라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애기 뭐 어디 생후 1년 미만일 때는 되게 맡기기 맡길 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육아휴직이 부모 각각 사용하도록 다 허용이 됐거든요. 작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거 3+3 제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 4에서 이제 12개월째는 통상임금의 50%. 그러니까 상한이 월 12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통상임금 80%로 상한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런 부분은 강화가 되고 있긴 하네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육아휴직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육아휴직을 보내고 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월 80만 원씩 해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어요. 대신에 만약에 그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다고 하면 네. 최초 3개월간은 월 200만 원씩 네,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은 제도 사용 기간만큼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대체 인력을 그러니까 뽑거나 안 뽑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3개월 이상 보내주시기만 하면 네,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이게 시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임신기 출산 휴가를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에는 제약이 3가지 제약이 걸려 있어서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를 내거나 뭐 이런 연차를 사용하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임신 중에도 어떤 일들이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면 쉬셔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30일 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30일 후부터? 네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원래 최대 3번까지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하게 되면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뭐 하루씩 끊어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씩 뭐 회사의 승인만 있다면 가능하죠. 하루씩 있다가. 네. 일단 제한은 없는 거고. 네, 그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게 뭐 사업주의 승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 이제 회사도 돌아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걸 신청하잖아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일 단위로 신청하면 다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도가 조금 바뀌었고 이제 육아휴직하고 동일하게 이거는 그 6개월 이상 재직하셔야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듯이 임신 중에도 재직 6개월 이상을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조금씩이긴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차 강화가 되고 좀 더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지자체로 이제 저도 그 지나다니면서 팜플렛 그 현수막 보고 알았는데요. 이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이제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3개월에서 출산 3개월 이내에 교통비 신청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제외되고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출산 이제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3개월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원되시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주는 거죠?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비도 되고 그 자가 유류비 사용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 70만 원 알뜰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급한 경우에 정말 택시나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임산부들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가 유류비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 육아휴직 가게 되면은 급여를 일정 부분 또 못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퇴직금에서도 이게 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빠지나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했다고 해서 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연차 휴가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퇴직금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 만약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가지고 그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신다 그러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신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임금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전년도와 만약에 그 1년 전체가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그 납입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불이익 받으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 가운데 임신 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사실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주가 허용해야 되는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죠.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또 그러면 못 받는 거냐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 요거는 그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89일 한도로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로 해서 우리 회사하고 고용 관계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받아야 될 출산휴가 급여는 차질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육아휴직 도중에 그 자녀의 나이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복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요것도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요. 항상 신청일 기준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일 당시에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신청일 하셔서 육아휴직 가시면 돼요. 육아휴직 도중에 그 자제분들의 나이가 넘었다고 해도 그대로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이영호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면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요.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는 거는 사실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연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급여는 1년마다 조금이라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가더라도 최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퇴직금은 만약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보면 연차 휴가 역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없는 대신에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그냥 계속 근로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출산율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조금씩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